지금 어제 오늘 한 거는 그냥 큰 거 하나밖에 없어요. DBMS는 DB가 아니다 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냥 할 준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XMPP랑 SQL YOG가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거 이거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키면 되는데 만약에 좀 제가 추천하는 건데, 제가 이거 한번 꺼볼게요. 끄고 나서 이거 그냥 구입 말고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끄고 나서 다시 SQL YOG 하면은 남아있죠. 근데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공용이라 다른 사람이 뭐 DB 건드리면은 다른 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꺼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은 이래요. 학원에 왔는데 내가 얘 키기 전에 SQL YOG 먼저 켰다. 그러면 얘는 연결이 안 된 상태여서 이전에 했던 게 그냥 날아가요. 여기 남아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뜬다 하면은 그냥 새 연결해서 로컬 DBM에 싹다 만든 거잖아요.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연결이 될 리가 없죠. 왜냐면 안 켰으니까. 얘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그래서 킨 다음에 다시 연결하면은 되는데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그날 쓴 거를 가져가고 싶다면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메모장에 써놨다가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는데, 또는 그냥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클라우드 같은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업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수업 페이지만 열면 다 남아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걸 내가 관리하겠다 하면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냥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CMD MySQL 루트 들어가면 이 상황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논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었고, 제가 여기서 show databases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중에서 하나 골라 볼게요. use information schema 하면은 여기 논이었던 게 바뀌죠.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 표시될 거예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마찬가지로 show databases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 information schema를 유지를 해볼게요. use information schema 하면 여기 바뀌었죠. 논에서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랑 같다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보세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새 연결해서 연결하면 이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show databases 하면은 보여줘요. 근데 제가 show tables 하면은 안 보여줘요. no database selected래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뭐라 안 하겠네요. 맞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use 어쩌고 했죠. MySQL 이런 거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근데 이거 그냥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클릭으로 그냥 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use MySQL 써놓기만 했지 실행한 적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히스토리 보시면은 제가 클릭한 걸 바탕으로 한번 실행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스키마 하면은 저 친 적 없는데 이거 하나 늘어났죠. 이런 식이에요. 도구의 히스토리에 보면은 내가 뭘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남아 있습니다. 약간 그 컨트롤 패널의 로그랑 비슷한 거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명령어로 웬만하면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유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쇼 테이블스 하면은 아까랑은 상황이 좀 다른 게 뭔가 나옵니다. 이렇게 쇼 테이블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퍼포먼스 스키마 해서 쇼 테이블스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php myadmin 해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 선택되어 있는 게 어떤 데이터베이스인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use라는 키워드를 써서 use라는 명령어를 쓴 다음에 showtables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큰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DBMS 얘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수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복수개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얘가 인포메이션 스키마, 얘가 MySQL, 얘가 퍼포먼스 스키마, 그리고 얘가 PHP, 얘가 테스트,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show databases 하면은 뭘 보여달라는지 아시겠죠? 큰 것들. 여기서 use MySQL 하면은 그냥 얘를 선택한 게 다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 보여줘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여기서 퍼포먼스 스키마를 선택한 다음에 쇼 테이블스 보여줘 하면은 여기서는 퍼포먼스 스키마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보여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네들은 그 약간 테스트 데이터처럼 들어있는 애들이고요. 여러가지 좀 실험해볼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요 맨 위에 있는 요 문구를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tables in MySQL이죠. 그냥 그대로예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잖아요.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는 이 녀석이잖아요. 왼쪽을 까보면은 테이블이라는 뭔가가 들어있고, 얘를 까보면 이 그대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컬럼 스태츠, 컬럼 프리브, db, 이벤트, 펑션, 제너럴 로그,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냥 테스트용. 이거 방향키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방향키 왼쪽 오른쪽 뭐 위아래 해가지고 접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더 훨씬 편한 거죠 이 상황보다는. 그래서 우선은 다 지우고 create database site 1이라고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만하면 얘도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서도 사이트 1이라는 놈이 생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이트 1 생겼죠. 그렇죠? 실물 폴더를 만드는 행위를 뜻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여기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use 사이트 1 한 다음에 동일하게 show tables 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방금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중간 정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MySQL은 DB가 아니고 MySQL은 DBMS가 맞아요. 목적은 DB를 매우 많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에이트 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매우 많이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사용한다 인 거고, 지금 MySQL 얘는 DBMS가 될 거고, 이 안에 지금 DB로 MySQL 있고, 뭐 information schema 있고, performance schema 있고, 또 뭐 생략할게요. 일단 사이트 1도 있겠죠. 여기 없는 이유는 이거 안 했으니까, 새로 고침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DB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까 그냥 이 그림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1 안쪽에다가 제가 아티클이라는 거 만들고 싶어요. 또 멤버라는 거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아티클은 게시글이란 뜻이고요. 멤버는 말 그대로 회원이에요. DB 안에 들어있는 이런 놈들을 테이블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개념은 순으로 쓴 겁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까보면 MySQL에 아까 뭐 있었지? 뭐 컬럼 패치 이런 애들, 또는 그냥 DB 이런 애들, 또 뭐야 이벤트 이런 애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테이블들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동급이 누구고 뭐 위상이 어떤지 잘 파악이 돼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실제로 데이터를 기입하는 곳은 이 테이블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는 곳은 테이블이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DB 같은 애들 있죠? 여기서 MySQL하고 showtables 하면은 여기 DB, 이거 데이터베이스 그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 명이 DB일 뿐이에요. 요게 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진짜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 넣는다, 뭐 삭제를 한다, 수정을 한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런 테이블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표들. 실제로 데이터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왜냐면 RDBMS니까요, MySQL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엑셀의 목적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 위에 있는 애들, 맨 왼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로서 메타데이터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죠? 근데 그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저장용 데이터인 거잖아요. 단순 저장용 데이터. 어떤 표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사용법이 간단하고 정렬 방법 이런 것도 간단한 게, 저도 이거 엑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엑셀 그냥 당장 쓰라고 하면은 대충 여기 뭐 써놓고 이런 거 대충 만지다 보면은 되겠죠. 색깔 바꾸고 뭐 이런 거. 저 붙여넣기 하고 뭐 테두리 더 굵게 하고 이런 거요. 당장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위에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눌러보면 뭔가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좀 더 보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쓰지만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이런 윗열, 그리고 이렇게 가로행, 세로열, 우리가 여기다가 메타데이터를 쭉 써놨어요. 어제 제가 했던 거 있죠. 그 뭐 학번, 이름, 성별, 나이,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이거 그냥 쓰면 되잖아요. 직접 한번 써볼까요? 학번,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거. 얘는 엑셀은 그냥 이렇게 쓰고서 밑에다가 데이터 쭉 채우면 되죠. 그죠? 딱히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건 제가 방금 직접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미리 준비해주지 않아요, 메타데이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대신에 일단 자동 기입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냥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2021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름 대신에 뭐 1, 2, 3 썼대요. 그래도 얘는 뭐라 안 하죠. 근데 얘는 뭐라 해요. 뭔가 이렇게 회원에 대한 정보를 쭉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시작점이 좀 달라요. 학번 말고 번호로 합시다. 이름, 나이, 성별 이런 거. 나이 22, 뭐 남자. 만들고 저장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는 뭐 1번 회원이고, 이름은 뭐 김철수고, 나이는 22살이고 남자예요. 그리고 얘는 2번 회원이고 김영이고, 나이는 뭐 33살이고 얘는 여자예요. 엑셀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 하이라이팅 좀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애들을 메타데이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인 거죠. 그죠? 어떻게 묶을 것인가도 얘는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존재한대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만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화면만 보고서 얘네들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충 때려 맞춰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사람 입장인 거고 컴퓨터는 이게 뭔지 몰라요. 컴퓨터는 얘가 뭐 이름인지 얘가 번호인지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정의를 하나 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알려주려고. 얘네들은 각각 이런 속성이야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는 이 아래쪽으로는 싹 다 번호 값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테이블 안쪽 상황이에요. 얘는 테이블 안쪽 상황.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거고 실제로 기입이 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테이블은 요 초록색 선 있죠?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거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냥 바로 넣을 수가 없고 여기까지만 설계를 먼저 해놔야 돼요. 메타데이터들 번호를 입력하기로 했어요. 1번, 2번 들어올 거고 이름을 입력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는 정수값이 아니라 문자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다가 2번 했어요. 이거 사람 읽을 수 있잖아요. 아, 얘 2번 회원이구나. 근데 얘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얘 1번 2번 할 수 있죠.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가 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넘버를 넣기로 했으면 진짜로 찐으로 넘버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가 맞는 거고. 그래서 이 행위를 직접 한번 해볼 건데 MySQL을 사용해서 쭉 테이블 쌓으면은 미리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각각의 테이블들이잖아요. 맞죠?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보세요. MySQL의 테이블 보면은 여기 컬럼 스태츠 있죠? 얘는 하나의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생김새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 생김새는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컬럼 스태츠의 생김새를 보려면은 얘 한번 클릭한 다음에 F6 누르면 돼요. 이런 거 F6 누르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옵니다. 행의 이름, 뭐 데이터 타입, 어떤 놈들이 들어올 건지, 그리고 행의 그 최대 길이, 크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PK인지 아닌지, 널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설계 차원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행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유지 사이트 1 해놓고 다시 보면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서 테이블을 까봤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얘는 이미 되어 있어서 이만큼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사이트 1도 MySQL 느낌이 나게끔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보면서 좀 따라해 주세요. create table, 좀 직관적이죠. 얘도 테이블 하나 만들겠다. article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소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아시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로 열고 닫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줄바꿈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소괄호 안쪽에서는 한번 들여쓰기,
이렇게 쳤을 때 대문자로 나온다는 거는 키워드란 뜻이니까 백틱으로 감싸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뭘 만든 거냐면은 얘네들 있죠. 지금 그대로 표현을 좀 해보면 타이틀 바디가 된 거예요. 메타데이터를 먼저 설계를 한 겁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중이고요. 메타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쓰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들어갈지도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뭐가 얼만큼 들어갈 거다. 여기서 차는 캐릭터라는 뜻으로 문자라는 뜻이고요. 그냥 문자 100개. 이거 지금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얼만큼 쓸 것인가인데 알파벳은 100자가 맞을 거고요. 한글은 좀 더 쓸 거예요. 왜냐면 조합되는 게 있어서 데이터상. 이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만큼 선택해서 실행했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어디 되어 있냐면 사이트 1에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여기 사이트 1이 아니라 MySQL에 추가한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한번 까보면 되지. 사이트 1에 테이블 MySQL에 추가를 했네요. 제가 아티클 A 여기 있네요. 선택이 MySQL로 되어 있어요. 유즈를 바꾸고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를 한 번 더 하면은 얘는 MySQL 안에 생긴 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사이트 1 안에 테이블 안에 아티클 테이블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쇼 테이블스 해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하나 만든 거예요. 테이블을. 얘는 데이터베이스들 보기. 이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거 안 따라 쓰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얘는 테이블 보기. 근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함. 얘는 테이블 생성이에요. 주석을 남기는 방식에 있어서 주석을 좀 여러 줄을 해야 된다 하면은 슬래시 에스터리스크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 별 표시를 에스터리스크 마크라고 해요. 이렇게 감쌀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실행해봤자 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행한 거고 뭐 결과가 없어요. 주석 처리 떼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U였나? 떼는 게 뭐더라? 그러면은 얘를 실행해봤자 뭐 딱히 되는 건 없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를 하면은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뭐 그냥 이거 단축키 같은 거 까보면 돼요. 그럼 사실 여기서 찾는 거보다는 SQL YOG 커뮤니티 에디션 단축키 여기서 생성 및 수정 데이터베이스 네임
추억 이런 거 말고 진짜 단축키가 안 나와 있네. 아 여기 있다. 코멘트 저거 컨트롤 시프트 R이네. 컨트롤 시프트 R. 맞네요. 그냥 샵으로 다 통일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티클 테이블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차 100, 차 100 우리가 써준 그대로죠. 그죠? 얘를 두 번 실행하게 되면은 뭐라 할 거예요. 간단하죠. 이미 있다잖아요. 저 already exist니까 이미 있는 거는 못 만든다네요. 맞죠? 이름이 겹치면은 만들 수가 없다 인 거고,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을 거예요. use site 1 그리고 show tables 이렇게 아티클 테이블 하나 있죠. 자, 이건 이제 끄셔도 되고, 이거는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엑셀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MySQL을 써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DB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DB는 그냥 좀 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도 폴더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 폴더를 관리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안쪽 상황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그에 맞는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테이블들은 이 DB, 즉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좀 더 편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엑셀 파일이다, 그냥 다 표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테이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데이터를 내가 저장하는데, 삭제하는데, 뭐 수정하는데 내가 만든 데이터들을 DBMS에다가 넣겠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DB에 넣겠다가 맞는 거고, 그거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어떤 해당 DB에 있는 테이블에 넣겠다가 좀 더 올바른 말이 될 거예요. 왜냐면 DB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내가 만든 테이블에다가 넣겠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잘 다뤄야 되는데, 테이블들을 묶어서 다니게 하기 위해서 DB가 있는 거고요. DB를 관리하기 위해서 DBMS를 쓰는 겁니다. 그냥 뭐 순차적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실제로 값을 이렇게 넣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제목 1, 내용 1, 제목 2, 내용 2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테이블이잖아요. 아티클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nsert라는 키워드를 써요. 아티클 테이블에 타이틀을 제목 1, body를 내용 1로 하겠다. 얘는 작은 따옴표가 맞아요. 그냥 쿼테이션, 그러니까 인용구 쓸 때 쓰는 거, 요거. 이런 문장 쓸 때는 작은 따옴표가 맞고요.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이런 테이블 안에 얘네들을 뜻할 때는 백틱이 맞는데,
얘를 실행을 하면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쇼 테이블스 하면은 뭐지 이거? 지금 그냥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만약에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봅시다. 얘가 아티클이에요. 아티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바탕화면에 아티클 있죠 여기. 지금 쇼 테이블 싸우면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 파일 내부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얘는 그냥 파일명이잖아요. 보세요. 이만큼은 메타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또 여기 이 파일명을 정한 것까지예요. 왜냐면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생겼으니까. 여기서 인서트를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행을 실행한 거죠. 두 번째 행을 저장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넣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 실행을 했는데 그죠? 지금은 얘네들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나와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는 안 보여요. 구조만 나와있어요. 여기서 F6 하시면은 그냥 구조만 나와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이는 지금 컬럼이라는 애들 있죠. 컬럼은 열을 뜻해요. 얘네들 컬럼 로우 행열, 여기서 말하면 열행이 되겠네요. 열 컬럼 넣긴 넣었는데 내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얘를 총 2번 했어요. 이렇게 삽입 하나 더 했어요. 얘를 까보려면 select asterisk, 요 에스터리스크는 올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티클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상황을 보여줘요. 지금 이제서야 보고 있는 게 이 화면이 된 거죠. 그쵸? 제가 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타이틀만 보고 싶어 하면은 얘네만 나와요. 올 자리에는 이렇게 컬럼명을 써줘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뭐 바디만 보고 싶어 하면 바디만 나와요. 아니면 내가 타이틀, 바디를 둘 다 보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넘버 이런 거 보고 싶어 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컬럼은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얘가 뭐라 해요. unknown 컬럼. 그쵸? 순서가 바뀌려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바디 타이틀. 이 테이블 안쪽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read 하는 거예요. 읽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쓰나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다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 가지고
얘네들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세력 고침하시면 또 보일 거예요. 1번 열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어디 갔냐 연습 문제. 여기 있다. 요거 다시 세로 고침 다시. 그러면 이렇게 코드펜으로 뭔가 하나 열릴 건데 왼쪽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을 컨트롤 A,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면은 그냥 아예 싹 다 덮어쓰기가 될 겁니다. 근데 덮어쓰기 하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이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답을 써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읽고 그 아래에 맞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해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정은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가보면 수정이란 내용이 있어요. 얘는 우선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강사가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찾아보시고 해결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서 듣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매우 클 겁니다. 미리 이제 안 알려드리고 이런 과제를 내는 이유는 그냥 목적은 제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수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 뭐 이런 거, 수정 이런 거 제가 말 안 했어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